AI가 발달하면 인간이 설 자리는 없다라는 말 아마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겹게 들은 만큼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영국에서는 생성형 AI로 인해 활동 중인 번역가 중 무려 3분의 1이 실직했다고 하고요. 비디오 게임 업계에서는 AI 도입 후 작년에만 무려 1만 명 이상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언제 AI로 대체될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오늘 소개할 책 린치핀의 저자 세스 고디는 우리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거의 한 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사회 시스템에 맞춰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죠. 이에 우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지침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요.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세상이 빠르게 변하며 모두가 열망하던 안정적인 직업들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닳아 없어지면 갈아 끼워지는 부품처럼 어느 순간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면 인생이 너무 고달픈 헥토르라는 인물이 있어요. 헥토르는 매일 새벽 일거리를 찾기 위해 길 모퉁이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아주 건장한 경쟁자 6명이 서 있어요. 이때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서 헥토르와 나머지 사람들을 쭉 둘러보더니 최저임금을 제시하며 3명을 골라 태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헥토르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헥토르는 추위에 벌벌 떨며 기다렸지만 결국 그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헥토르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에 저자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린치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린치핀이란 말 그대로 마차나 수레, 자동차에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을 말하는데요. 이 핀은 바퀴와 바퀴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속품이고 더 중요한 일, 즉 차의 구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죠.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바퀴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린치핀이 될 수 있을까요? 책의 저자인 세스 고디는 가장 먼저 스스로 린치핀이 될 것을 선언하고 마음먹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부터 기존에 시킨 일만 해오던 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기존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하고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죠. 물론 이러한 행동이 당장 보기에는 내가 속한 조직에만 좋은 일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자 내 월급은 그대로고 결국 돈 버는 건 회사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의 변화된 행동이 우리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야채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길거리 노점의 직원이지만 그의 일하는 자세는 조금 달라요. 그는 한번 왔던 사람들의 얼굴을 잘 외우고 다시 방문했을 때 그 고객을 알아봅니다. 심지어 전에 왔을 때 무엇을 샀었고 집에서 그 야채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지까지도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동네에는 야채 노점상 말고도 멀지 않은 곳에 이 노점상의 야채보다 더 싸고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것도 고객들이 사는 곳과 더 가까운 곳에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편리한 슈퍼마켓은 외면한 채 더 멀고 더 비싼 이 야채 노점을 향합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단지 그 야채 노점에 그 직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이 직원이 이 야채 노점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야채 노점을 버리고 가깝고 저렴한 슈퍼마켓을 향하게 될 겁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린치핀인 것이죠. 야채 노점 주인 입장에서는 이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월급을 2배 올려서라도 꽉 붙잡아야 하죠. 앞서 살펴본 야채 노점 사례 이외에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구글의 부사장이었던 머리사 메이어는 구글의 첫 여성 엔지니어이자 UX 디자이너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구글에서 일하며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그녀도 과거에는 프로그래밍 팀에서도 재무팀에서도 홍보팀에서도 사실 핵심 인재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랬던 그녀가 열정을 가지고 집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사용자 경험이었습니다. 치밀한 사용자 조사 결과 단순한 디자인이 검색 속도를 높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녀는 정보를 빠르고 간결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글 검색에 미니멀한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구글의 상징과도 같은 텅 빈 검색
검색 화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초기에는 사용자들이 너무 텅 빈 화면이 어색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순함이 구글의 강점이 될 것이라며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녀의 판단은 옳았죠. 구글의 깔끔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은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요. 야후, MSN과 같은 경쟁사들을 제치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 한 사람이 현재 구글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듯 린치핀이 되기를 선언하고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조금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다 보면 분명 어느 순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책의 저자는 린치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미술,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이야 싶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꼭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무언가를 통해 상대를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술, 음악 외에도 모든 분야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노동을 예술의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정노동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고 꺼리는 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자는 여기서 감정노동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승무원을 예로 듭니다. 보통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은 정말 기계처럼 기내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승객이 방송을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방송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책의 저자는 감정노동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노동을 함으로써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치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 즉 감정노동에 있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저가 항공사 중 하나인 제트블루입니다. 지난 수년간 사람들이 이 항공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는 승무원들이 친절함을 넘어 유쾌하다는 점이죠. 승무원들이 유쾌하다, 뭔가 낯선 모습이기도 하죠. 제트블루는 조종사를 포함해 모든 직원들이 젊고 의욕이 넘쳐서 고객들의 비행을 더 즐겁게 만든다고 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을 제트블루로 끌어들인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트블루에도 감정노동을 사업의 무기로 바꾼 린치핀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제트블루의 마케터인 에이미 커티스 맥킨타이어입니다. 그는 다른 항공사에 다 있는 고객 응대 매뉴얼, 지침서를 만드는 걸 거부했다고 해요. 대신 그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부침성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뽑힌 직원들 모두가 린치핀이 되어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렇게 지금의 유쾌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 결과 항공사의 수익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제트블루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술이란 단어가 적합한 것 같죠. 그리고 이 예술은 확실히 일과 구분됩니다. 누군가 시킨 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일입니다. 회사에 시간 맞추어 출근하고 지침을 따르고 시스템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관리받고 감독받죠. 이런 경우 우리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예술입니다. 예술은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이며 현 상태에 도전하고 사람들을 바꾸는 행동이죠. 이쯤 되면 우리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 열정을 쏟고 변화시키라는 거잖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예술이 아니라 일만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뇌 속에는 도마뱀 뇌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단순히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척수 맨 윗부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큰 소리가 났을 때 우리 몸이 움찔한다거나 심하게 긴장하면 손바닥에 땀이 나는 행동 등 우리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모두가 이 도마뱀 뇌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도마뱀 뇌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피하게 만들고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술보단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도마뱀 뇌가 작용하는 걸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요. 내면에서 도전, 변화를 하려고 생각하면 갑자기 맡은 일이나 하도록 잠자코 있게 만든다던가 이런저런 구실, 질병, 산만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부러 일을 질질 끌게 만들기도 하죠.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도마뱀 뇌의 활동에서 벗어나 린치핀이 될 수 있을까요? 저자가 말하는 두려움 해결 방법 중 가장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일단 무시해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조심하라고 도망가라고 얘기하며 압박해온다면 일단 무시하고 자신을 부지런히 방어해보는 겁니다. 가장 1차적인 방어선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그저 의식으로 두려움을 막아보는 것인 만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회피 본능은 그 무엇보다 빠르고 강력하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불편함을 자처하라는 것입니다. 도마뱀 내에서 주는 두려움은 항상 편안함을 찾고 숨고 싶어 합니다. 고객과 솔직하게 대화하기보다는 정해진 스크립트에 따라 얘기하는 걸 택하기도 하고 직원에게
누군가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을 직접 주기보다는 불편함을 피해 모른 척 넘어가기도 하죠. 그게 더 편하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그런 불편함을 느낄수록 일부러라도 더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편함이 계속될수록 도마뱀 뇌의 영향력은 더 작아지게 되면서 두려움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왜 어렸을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 누가 발표해볼래? 라고 물어보면 난 분명 알고 있는데 손 들고 발표할까? 말까? 라며 망설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번 용기 내서 손 들고 발표해보면 내가 왜 이 쉬운 걸 두려워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용기를 내 불편함을 자처하면서 도마뱀 뇌를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행동이 성공을 이끌 때 조직은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죠. 또한 저자는 도마뱀 뇌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버스 밑으로 자신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버스 밑으로 자신을 던질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세로 두려움을 이기고 큰 성공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할 정도로 유명한 미국의 배우 존 굿맨이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배역을 맡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그해 봄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낚시를 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길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연극 제안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려고 했죠. 도마뱀 뇌가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존 굿맨은 내적으로 계속 도마뱀 뇌에 저항했고 결국 장악당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바보야, 이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강력한 저항과 도전을 이어갔고 결국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되었죠. 지금까지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대체될 수 없는 존재 린치핀이 무엇인지, 그리고 린치핀이 되는 방법과 두려움 극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늘 영상은 세스 고딘의 저서 린치핀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치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책은 무려 15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도 15년 전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설명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마치 예언서처럼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AI 시대에 인간뿐 아니라 AI 기술과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쉽게 대체되지 않는 인재가 되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린치핀은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출간 즉시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1위를 달성했고 현재에도 베스트셀러에서 높은 순위에 머물며 대중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책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한 비법이 책 전반에 걸쳐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하셔서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인재가 되기 위한 깊은 통찰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